일막 돈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관계도 좋아진다고. 가난하면 외로워진다고요.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습니다. 소득은 늘었고 자산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노년층의 고립사도 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대화 한 줄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굶주리지 않지만 텅 빈 마음을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먼저 가격표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벌까? 그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질문이 습관이 된 사회.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돈의 문제가 관계를 바꿉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이해보다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그 돈 누가 더 냈지? 나중에 그건 나한테 얼마나 돌아오지? 그때부터 사랑은 무너집니다. 감정의 자리는 거래가 차지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가장 부유하면서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엔 빌딩이 늘었지만 사람 마음엔 벽이 세워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분리시킨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제 친구는 없습니다. 다들 바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빠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된 세상.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돈이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면서 사람 사이엔 숫자의 벽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이제는 호의가 아니라 투자가 되었고 감사 인사는 거래의 신호로 변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관계가 따뜻하지 않아도 계좌만 따뜻하면 괜찮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계약서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조심스러워지고 감정은 다쳐갑니다. 누군가를 믿기보다 증거를 요구하고 함께하기보다 안전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의 양보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건 두려움입니다. 돈이 사라져도 남는 건 관계지만 관계가 사라지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공허가 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짜 빈곤입니다. 돈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막 돈의 심리학 비교가 만든 두려움. 돈이 문제일까 아니면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일까? 돈은 단순한 숫자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개입되는 순간 그 숫자는 감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자존심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통해 진짜로 느끼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진 걸 본 순간 그 100만 원은 부족해집니다. 그때부터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자존심의 지표가 됩니다. 이런 비교의 심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불안의 형태입니다. 예전엔 사냥감을 두고 경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소유를 두고 경쟁합니다. 먹을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을 두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현대의 비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더 멋진 집에 살고 누군가는 더 잘 벌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밀릴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비교는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는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면서도 불안하고 모으면서도 초조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선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종의 근원에는 비교라는 작은 독이 숨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돈이 인간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인간의 불안이 돈의 의미를 바꿔버렸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확신은 통장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건 의식 안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돈이 행복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항상 내 안의 균형에서 생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부의 숫자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은 절망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삶을 바꿉니다. 두려움으로 돈을 쫓으면 불안이 쌓이고 이해로 돈을 다루면 균형이 생깁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돈을 바라볼 때 그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인식의 행위입니다.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결국 돈의 불안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불균형이 만든 착시입니다. 비교가 만든 결핍, 두려움이 만든 경쟁. 그 끝에서 남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고립입니다.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 비교는 사랑을 삼킨다. 산막 사회적 단절의 구조.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SNS로, 돈으로. 하지만 그 연결은 깊이가 없는 연결입니다. 끊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연결.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독사 통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은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는 풍요를 말하지만 현실은 고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단절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만든 구조적 결과입니다. 효율을 위해 사람을 줄이고 성과를 위해 관계를 단절시키고 안전을 위해 신뢰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은 편리해졌지만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비대면은 편리함을 줬지만 대화의 온도를 앗아갔습니다. 이제 고객센터 연결 중이라는 문장은 인간 연결 중단이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우리가 원한 것처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혼자 감당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성숙이고 자립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관계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팀이 해체되고 사람보다 시스템이 앞섭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신뢰는 비용이 되었고 이해는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GDP는 세계 10위지만 이웃을 신뢰한다는 사람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면 선진국이지만 감정만 보면 여전히 외로운 나라입니다. 이제 가족조차 경제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 연금은 얼마 나오나? 돈이 대화의 기준이 되면서 가족은 협력체가 아니라 이해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동체의 기능은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도 노년도 모두 같은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관계는 느려야 잘하는데 세상은 속도를 강요합니다. 결국 빠른 사회일수록 사람은 더 쉽게 버려집니다. 우리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적인 느림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편리해졌지만 사람은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진짜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돈이 많아도 신뢰가 없으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고립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경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회는 연결되어 있지만 인간은 단절되어 있다. 사막 돈의 언어가 바꾼 인간의 언어. 말은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돈의 언어로 세상을 말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말할 때마다 계산을 합니다. 이건 나한테 이득일까? 이 말을 하면 손해일까? 감정보다 효율이, 의미보다 결과가 중요해진 시대. 우리의 언어는 이미 돈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고생했어라고 말하죠. 감사보다 노동의 가치를 먼저 떠올리게 된 겁니다. 언어는 감정의 온도계입니다. 우리의 단어가 바뀌면 우리의 관계도 변합니다. 언젠가부터 사람은 얼마짜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업, 월급, 차, 집, 이 네 가지로 인생의 가치를 재단합니다. 그 사람의 품격보다 그 사람의 자산이 먼저 계산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우리는 축하의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행복보다 그 행복이 얼마짜리인지를 따집니다. 대단하다는 감탄은 사라지고 그건 얼마 벌었어? 가 남았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돈의 언어로 사고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효용을 먼저 묻는 사회. 사랑도 효율로 채고 관계도 비용으로 따집니다. 이별의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안해였지만 이제는 정리하자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관계가 계산의 거래로 바뀐 겁니다. 언어가 바뀌면 감정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돈의 언어는 빠르고 효율적이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많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공감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대화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점점 더 숫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조회수, 팔로워. 이 단어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자본화된 감정의 단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 설득하려 하고 공감하기보다 승부를 내려 합니다. 말은 대화가 아니라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한 줄의 진심, 한 번의 진짜 대화. 그건 아직 돈의 언어가 닿지 못한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잃고 나서야 감정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어는 인간의 집이고 그 집이 무너지면 관계도 사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필요한 건 새로운 언어입니다. 돈의 언어가 아닌 이해의 언어, 공감의 언어, 신뢰의 언어입니다. 돈의 언어는 세상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점점 느려졌다. 오막 관계의 회복, 돈이 사라져도 남는 것. 돈이 사라져도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야. 우리는 너무 오래 돈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믿었고 돈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이 끝나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해로 시작된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한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통장 잔액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체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은 불안을 잠시 잊게 하지만 고독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관계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건 남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일.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부의 형태입니다. 돈이 사라져도 남는 건 대화입니다. 기억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해는 공감을 낳고 공감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머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때 그건 경제보다 더 깊은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건 돈이 오가지 않아도 작동하는 가장 원초적인 교환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것, 그게 사회를 다시 살립니다. 세대가 단절된 시대라 하지만 세대는 언제나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이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법을 잊은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를 고치는 일보다 언어를 되찾는 일부터. 괜찮아, 고마워, 같이 가자. 이 짧은 말들이 사회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할 겁니다. 돈으로 유지된 사회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신뢰로 이어진 사회는 오래갑니다. 그 신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도 관계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지만 이해는 고립을 녹입니다. 신뢰는 고립을 잊게 합니다. 사랑은 고립을 치유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짜로 부유해집니다. 돈이 사라져도 남는 관계. 그것이 진짜 부자야. 가난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다. 하지만 이해는 언제나 그보다 강하다.